홍 의원님, 네. 지금 국회는 예산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정부가 입법했던 또 정부 내년 예산들이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노조는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조의 파업과 민주당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맥상통한 어떤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각각 관련 없는 저보고 개별적인 것들이 우연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믿기는 싫지만 예. 이런 어떤 사항들이 전부 다 좀 연계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정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예. 정부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지금 흔들기 위한 그런 예. 어떤 시도가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됐잖아. 용자만 들어가도 지금 예산을 지금 대폭 지금 민주당이 지금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82개나 지금 한 건도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의 지금 굉장히 좀 발목을 지금 잡고 있고 또한 민주당 의원 물론 뭐 일부입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그런 어떤 단체에 가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예를 들면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인간 사냥으로 비유를 하면서 인간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퇴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파업을 하는 것도 저는 광의로 봤을 때는 지금 정권 흔들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남욱 변호사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남시장 실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깐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그 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이분들이 모두 이 화천대유 일당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선 이 말을 한 겁니까? 저 워딩 속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상의하에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어제 남욱 변호사의 어떤 법정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사실 가장 의문하는 사건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화천대유라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그 시행사를 주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거라든지 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또 없애는 거라든지 또 그 공원 그 합병 개발 결합 개발을 하는 그 없앤 방식을 바꾼 거라든지 사실 저도 그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또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지시사항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시장을 지시를 할 때 과연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반대 급부 없이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어제서야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경선 때부터 시장 경선 때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 어떤 정언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에서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에게 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법정 정언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경찰, 검찰 진술은 지금 현재 법정 증거로 채택이 되고 있지 않는데 정언이라는 것은 판사의 판단하에 이제 정언으로 채택되는 것이고 또한 그걸 위배했을 때는 위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발언과는 무게의 차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 정언으로 나온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결국엔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빈곤 포르노 발언에 이어서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고도의 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이 발언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그렇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의원실에서도 조명 없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영상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사실관계 꼭 밝히고 싶어요. 저는 빈곤 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리할 생각이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저희는 허위 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뭐 일단 기분 모욕죄 정도 기분 나쁨죄는 될 수 있는데. 기분 나쁨죄, 기분 모욕죄 정도면 적당하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동의하세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예. 지금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장경태 의원은 정말 그 젊은 앞길이 장창한 민주당의 예. 최고위원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수렁으로 들어갈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언어죠. 사실은 장경태 의원은 그게 뭐 시사 용어 사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사 용어 사전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맥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예. 결국은 이 빈곤을 무기로 해서 어떤 그런 어떤 후원을 받고자 하는 예. 것을 쓰는 용어인데 그러면은 그 후원 단체 내지는 구호 단체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빈곤 포르노인데 김건희 여사는 한국분이 운영하는 헤브론 병원에 가서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예. 그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안아줬는데 그 후원 단체가 아니고 자원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도 저는 틀린 말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언론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있다고 호평 일색입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또 이제 그 조명을 했다. 그 조명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건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 외신 보도를 인용했을 뿐이다 했는데 또 외신 보도도 없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 SNS에 어떤 자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해당 당사국인 캄보디아의 국민들, 언론들은 이제 예.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순방 외교의 일환으로 영부인의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팩트에 근거한 어떤 발목 잡는 예.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사실 확인 내지는 사과 요구차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조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의 슬리퍼와 대통령의 구두발을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비유는? 저는 뭐 부적절한 비유라고 보고요. 둘은 다른 사안이다. 예, 사실 슬리퍼가 마치 이제 지금 도스태핑의 뭐 지금 이제 그 중단에 뭐 주요된 이유라고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슬리퍼가 중요한 어떤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도스태핑에 대해서 그 전부터 사실 민주당도 사실 도스태핑이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쇼다 이게 뭐 국민 소통이냐 예. 상당히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스태핑은 좀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그 이야기해 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좀 그동안에 했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되는 차에 이제 이런 예. 어떤 계기가 저는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MBC 기자의 그 문제는 슬리퍼보다는 저는 일반 어떤 그 개인들 만남에서도 이야기가 끝나고 뒤에 예. 돌아섰는데 거의 뭐 그 악을 쓰듯이 이제 외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일국의 어떤 대통령에까지 그렇게 하는 거의 난동의 수준을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행위가 저는 대통령실로 하여금 도스팅을 어떤 중단하게끔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였습니다. 대통령이 큰 정치 대세가 될 때 거산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개혁 실시
그리고 주요 업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김영삼 정신을 생각합니다. 대도무문 김영삼식 큰 정치가 그립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가 이제 거산, 클 거자에 이제 매산자 써서 큰 산이다 이런 뜻이고 대도무문 뭐 얘기 나왔습니다. 큰 정치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큰 정치를 좀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에 보수 우파 대통령 출신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들과 전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그 5.18 참배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실 통합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과 예. 그리고 정성을 사실은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방 때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터질 때는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그 김건희 여사 예. 혹은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공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정말 이런 큰 정치를 가로막는 요소가 아닌가. 정말 당연히 대통령부터 큰 정치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예. 제1당인 민주당과 또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말 큰 정치를 하는데 지금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